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살이고 재수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30분이 넘어가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돼서 이거라도 써보면 좀 좋아질까 싶어서 끄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가가 거의 없는 시골이에요. 저는 몇 달 전에 남친이랑 시골에서 1년 살기를 시작했고 여기서 둘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간 이유는 조용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고 남친은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친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험은 예전에는 행정고시라고 불린 아주 대단한 시험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시절에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가 대한민국에서 출세하는 두 가지 대단한 시험이었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들 대단한 엘리트였다 하더군요. 지금은 사법고시 대신에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거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행정고시는 명칭이 변경됐을 뿐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시험 모두 여전히 사회의 기득권이 되기 위한 관문인 건 여전하고요. 어떻건 제 남친은 좋은 대학을 들어간 수재이고 지금은 그 대단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이 먼 시골에 저랑 같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친이 다니는 대학에 시험을 쳤다가 아주 간발의 차로 떨어져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학창 시절 내내 전교 등수를 놓치지 않으며 주위의 기대를 받았던 모범생이었어요. 예전에는 산속 깊은 곳에 절에 가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양가 부모님은 좋은 대학 다니고 이런 대단한 시험 공부하는 남친과 제가 시골에서 단둘이 살며 공부하겠다 했을 때 큰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하, 뭔가 조금 의아하시다고요. 그러실 테죠. 부모님이 내놓고 동거 생활을 찬성하시다니 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남친과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초보 부부랍니다. 이미 결혼을 했으니 이젠 남친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저 버릇이 돼버려서 남편이란 단어는 입에 잘 붙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젠 슬슬 고쳐가야겠죠. 우리는 2달 전에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히 저녁을 먹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며 저는 하던 재수 공부를 계속하고 남친은 대학을 휴학한 채 5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저의 용돈과 재수하며 드는 책값이나 온라인 수업 비용은 우리 부모님이 대주고 계셨고 남편은 공무원 학원비며 용돈을 시부모님께 타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밥벌이도 못하는 남편이 학교도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결혼은 무엇이며 아직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저는 또 무슨 결혼을 그리 서둘렀냐며 의아해하시겠죠. 저희는 사귄 지는 3년 반이 넘었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남편이 대학 1학년일 때 만나서 지금껏 사귀어왔고 최근에 결혼한 것입니다. 둘이 서로 좋아서 3년 넘게 꼬박 매일 만났고 다들 우리가 결혼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둘 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로가 공부도 곧잘하니 이왕 할 결혼을 조금 앞당겨 하면서 안정을 취한 상태로 공부에 매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젠 시골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년에 사시려고 오래전에 사두신 아주 낡은 한옥 농가에 그저 짐만 가볍게 들고 들어온 것이었고요. 집에 여기저기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간단한 것은 대충 고치고 그렇게 우리의 시골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밥도 끼니마다 해 먹고 건강을 위해 아침 산책도 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부침개도 부쳐 먹으며 운치 있는 전원살이를 실천했고요. 상추와 파도 심었고
부식거리는 전부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양쪽 부모님이 김치나 밑반찬도 잔뜩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적이 드물다 보니 혹여나 몸이 아프거나 비상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염려해서 항상 비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꼭 챙겨놓고 있고요. 더구나 둘만 있다 보니 생활이 단순해지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좋긴 합니다만 친구 만나서 수다 떨기나 맛집 가서 만난 거 먹기 등의 20대 초반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몹시 서운하긴 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없이 눈만 뜨면 공부하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때로는 극심한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밀려들기는 했지만 다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고통을 그저 지나가려다 보니 결국 화근이 발생하더군요. 저희는 최근 들어서 몹시 싸웠고 이유는 돌아보면 아주 단순하고 어이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왜 안 했냐. 빨래가 쌓여 있으면 누구건 발견하는 즉시 얼른 세탁기를 돌려라. 왜 읍내에 나간단 말을 안 하고 종일 집을 비워서 남은 사람을 혼자 외롭게 만드느냐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우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부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길 들어온 것인데 결국은 싸움이 자꾸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며칠은 냉전 상태가 지속되겠지요. 저는 이러다 우리가 여기 온 목표도 다 잃어버리고 시간만 낭비하다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이런 다툼이 길어진다면 제가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시골에 내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저녁 때 화가 나서 나간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차가 없이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기에 그렇게 불쑥 가버린 이상은 당사자가 직접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저녁부터 지금까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저희 엄마 말대로 이런 일이 부부 생활에서 한 번은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찌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우리가 어디서 뭘 하며 살아갈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막연히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절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겠지요. 아무 준비 없이 부부가 되었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 흐트리지 말고 조용히 돌아와서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저와도 마음 맞춰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혹여 시골 생활이 갑갑해서 그런 거라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우리의 목표대로 공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면 둘 다한테 너무 치명적인 결과만 올 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